칼을 뺏어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상황입니다. 걔한테 이제 처음으로 말을 했어. 처음으로. 야, 그만 됐다. 가라. 이랬거든요. 애가 근데 대답을 안 해. 도망도 안 가. 1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손을 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작은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얼른 뒤따라 나왔죠. 이놈이 집 밖을 탈출하는 게 아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살짝 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픽 하고 쓰러지는 게 보여요. 몸을 돌리는 순간 여기 제 방 옆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거든요. 서랍장 옆에 여자친구가 손을 기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물끄러미 여자친구를 얼굴을 쳐다봤어요. 안 만졌어요. 이거 만지는 순간 또 오염이 발생하니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와, 죽은 여자친구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염이 발생할까 봐?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오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흥분 상태일 텐데. 그렇죠. 아니,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만져라도 보게 되지 않나? 손이 저절로 갈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대답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을 만져보게 되고. 그렇죠. 이 그게 순서 아닌가? 네. 피와 내 피가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얘를 만지는 순간 되게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어떻게 울지 않고 만지다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아낸 거지 그거를. 현장에 오염될까 봐서 여자친구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 후에 양석주 씨가 한 일은 과연 뭐였을까요? 예, 답은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찍혀있던 피 묻은 발자국. 화장실 앞에 그 욕실 매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발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발가락이 나와 있는 발자국이었어요. 맨발 남자 거예요. 그 장상병은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양석주 씨 발자국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방향이 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버려진 범행 도구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양석주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흉기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칼에 여기가 베인 이마 상처가 계속 피가 눈을 가려요. 오른쪽 눈.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손에 칼을 쥐고 있네 아직도 내가. 그래서 화장실에 욕실에 딱 던졌어요. 또 이제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흉기가 어디서 출처가 중요하거든요. 범인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는지, 현장에 있는 걸 사용했는지는 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정 형사가 이 칼에 대해 물었어요. 양석주 씨, 이 칼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들고 왔겠죠. 이 칼 당신 집에 있던 겁니다. 정말 몰라요? 아, 글쎄 나는 본 적 없는 칼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양석주 씨가 자기 칼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자기네 집에 있던 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칼에 대해서 또 많이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은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결혼 선물식으로 해서 사준 세트로 된 칼이었던 걸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칼 모르나? 학주 씨도 몰라요? 집에 있는 칼? 아니요, 저는 알죠. 내 집 칼은 알죠, 보통. 더구나 양석주 씨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모르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모른다고 해도 사실 끄덕여지긴 하는데 여러분은 집에 있는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의 증언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휴가 나온 군인이 왜 그 새벽 시간에 그 집에 있었느냐 하는 거겠죠. 휴가 나온 군인과 예비 부부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사건 당일 휴가 나온 군인이 양석주 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저는 좀 신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걸음이? 글쎄 모르는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정 형사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장상병이 군대에 있을 때 주변 동료들한테 뭐 아는 누나가 있다고 그랬다나 또 그게 그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어가지고 연결고리 찾으려고 많이 그 확인하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 협조해서 병영 일지, 상담 일지, 평소 성향, 뭐 언제 외출 나갔고 외박 나갔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아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했었을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부대원들, 가족, 친구, 심지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알만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거고 뭐 이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혹시라도 그 여성 동거인 박 씨하고 장상병이 알 수도 있어요. 양석주 씨는 모른다 하지만 씨가 예전에 잠깐이라도 알았던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석주 씨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없어요.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세 사람 휴대폰도 다 뒤져봤는데 통화건 문자건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컴퓨터도 다 수거해서 삭제된 내역까지 다 살펴봤는데 서로 연락 한 통 나눈 게 없었답니다. 세 사람의 핸드폰 포렌식해서 통화 내역 같은 거 전부 확인했었고요. 세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 전부 가져와가지고 포렌식해서 뭐 그 접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두 확인해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더 큰 의문이 생기죠. 휴가 나온 군인이 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그 새벽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장상병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이 거기 왔다는 자체가 일단은 너무 큰 변수다 보니 그걸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 있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큰 변수잖아요.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설왕설래하던 그때 한 방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군인이 이 집에 들어간 시점이요.
비명 소리가 난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양석주 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군인이 여자친구를 찌르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비명 소리를 듣고 군인이 집 안으로 뛰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휴가를 나왔다가 골목을 지났는데 웬 비명 소리가 난다. 뛰어 들어갔다. 네. 뭔가 싸움 말리러.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했다. 충분히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석주 씨의 어떤 진술이 완전히 번복이 되는 거죠. 예,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이 방송이 나가고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도 뜨겁게 반응했어요. 군인만 불쌍한 일이네요. CCTV에 잡힌 모습 보니까 마침 여자가 살려달라 소리 지르니까 패기 넘치는 군인 정신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죽은 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참. 예비 남편이 살인범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남편이 부인 살해하고 비명 소리 들은 군인이 침입하자 군인까지 죽은 것 같은데. 장상병 자체가 평소 행실이 무슨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까 병영 일지도 확인하고 했다고 한 것처럼 기타 뭐 다른 전과 관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 사건 당일 군인의 행적이 조금 묘해요. 미스터리하달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7시경 휴가를 나온 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4시가 넘도록 이어졌다니 당연히 취했겠죠?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조사를 했죠. 횟집에서 뭐 술 사줘갖고 거기서도 소주를 몇 병 먹었고 거기 옮겨갖고 어디 치킨집에서든가 먹고 또 술 또 사가지고 어디 평상에선가 먹고 술은 좀 많이 먹었었어요.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이 나왔대요. 0.191이면은 0.08이 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하네요. 8. 예, 그 2배 넘게 먹은 거죠. 어휴, 많이 마신 거네. 예. 근데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군인이 그러더래요. 나 누구 좀 만나고 갈게.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일단 저희가 그 행적을 제일 먼저 처음에 확인했던 거는 유리창 깬 부분. 어느 집엔가 가서 빌라 그 유리창을 깨면서 손을 다쳤어요. 그때 최초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최초 신고가 112 신고가 됐고요. 그 집 주인이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와장창하고 유리창이 깨지더래요. 누구야? 소리를 꽥 지르니까 웬 남자가 후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맨손으로 유리를 깼으니 손을 다쳤겠죠? 군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편의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치료용 약품을 요구했고 없다는 점원의 말에 바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근데 반창고가 없어서 못 샀답니다. 편의점을 나온 군인이 또 한 가정집 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이 집이 양석주 씨 바로 맞은편 빌라였는데요. 아니 이 시간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려요? 아, 저 괴한 아니에요. 반창고 좀 주세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없어요 반창고? 또 없다니까 또 그냥 가더래요.
근데 군인은 지치질 않습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분 진술로는 그 사모님이 새벽 기도 가면서 나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나갔는데 거실 쪽에서 뭐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까 이상한 젊은 사람이 거실에 서 있고 보니까 손에서 피를 흘리고 무슨 일이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물어보다가 아무래도 그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해갖고 피해온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서 여기 숨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들락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집이 바로 석주 씨네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선후 관계잖아요.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느냐, 군인이 들어간 후에 비명 소리가 났느냐, 뭐가 먼저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군인이 석주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남자. 그 직전에 군인이 들어갔던 그 3층 집 있죠. 그 집 주인 아저씨였어요. 그 군인이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따라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보시죠.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피해자 집 있는 방향으로 꺾어져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분이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서 피해자 집 골목 앞에 서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양석주 씨가 뛰어나온 거를 이 양반이 다 봤어요. 전후 스토리를 그래도 제일 잘 목격하신 분이 계셨고 목격자가 있었네. 예.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요. 살해된 예비 신부의 손톱에서 이 손톱에서 군인의 DNA가 검출됐어요. 만약에 석주 씨가 예비 신부를 살해한 후에 군인이 들어왔다면 그러면은 여자분과 군인이 접촉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손톱에서 DNA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석주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자 그런 오명을 벗게 됩니다. 양석주 씨가 진술한 부분 중에 자기가 그 장상병에 어디를 어떻게 찔렀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검에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피해자가 있을까? 저렇게 날벼락이 있을까? 그런데도 양석주가 범인 아니냐, 수사 제대로 해라, 이런 여론이 하도 많아서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했대요. 심지어 양석주 씨가 쓴 소설까지 형사들이 다 훑어봤답니다. 소설을 썼다고 하길래 소설에 무슨 뭐 좀 이제 뭐 폭력적인 거나 안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상세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양석주 씨 진술과 다 일치했고요. 그래서 살인범은 군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군인은 대체 왜 그 집에 들어간 걸까요? 뭐 계속 있던 일을 생각해보면 반창고 얻으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칼을 휘둘러요? 이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전에 들어갔던 집처럼 뭐 밴드나 좀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왜 거기서 그런 범행을 했을까라는 거는 아직도 의문이 많아요.